최근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의용군 규모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해요. 무려 52개국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 이후 지원자가 확 늘어났다고 해요. 이분들을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군단이라고 불러요. 한편 러시아군은 맞대응을 위해서 시리아에서 용병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 달 급여가 최대 36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걸 받고 지원할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 밖에 미국에선 수천 명이 참전 의사를 밝혔고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민간 군사기업 PMC와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곤 해요. 일부 유럽 국가에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싸우는 걸 허락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참전할 수 있는지 외교부에 문의한 분들이 꽤 된다고 해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한 이근님은 팀을 꾸려서 우크라이나로 출국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전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터지고 얼마 후에 해외 의용군 참전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그 모두가 영웅이다.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진 못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선 그런 방법도 있죠. 착한 노쇼라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하고 숙박비만 지불을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죠. 이분들께서 그 비살상 목적의 군수용품, 방탄복이나 방탄조끼 같은 걸 기부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 군에서 직접 반출한 군수품이 아니라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눈 감아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의용군 참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을 4가지 단계로 나눈 여행 경보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출국 권고, 여행 금지로 나눠놨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해서 여행 금지 국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흑색 경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단계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이유로 방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체류 중인 사람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바로 출국해야 하고요. 특별히 허가받은 사람들만 계속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류 신청부터 해서 허가까지 한 달 넘게 걸린다고 외교부 사이트에 떡하니 적혀 있어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외교부 말을 무시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참전까지 한 이근님은 방금 이야기한 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일부 법률 전문가는 훨씬 무거운 형법인 사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사전은 사사로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선전포고도 안 하고 파병을 가는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가는 거면 딱 여기에 걸리는 거죠. 생각보다 금고 기간이 긴데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가려고 계획을 하다가 걸리기만 해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수하면 좀 깎아준다고 하네요. 이근님은 대대적으로 알리고 가긴 했는데 이걸 자수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최근까지 사전죄가 직접 적용된 적은 없어요. 3년 전에 이근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는데 이슬람 테러 단체 ISIS와 싸웠던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의용군으로 참전한 적이 있어요. 팔에 태극기 패치를 붙이고 찍힌 사진이 공개돼서 이슈였는데 무려 3년 동안 신병 훈련과 전투 지휘를 했다고 하죠. 이때 외교부는 참전한 분이 귀국을 했을 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사전죄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을 묻지 않은 거죠. 아무튼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외교 마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서 한국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국가 단위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너네 몰래 군사 파병한 거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잡히면 전쟁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 처벌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 주장으론 국제법상 의용군은 용병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에 적혀있는 내용이고 이 경우 전투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군용 여권을 발급하고 나중에 시민권까지 줄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용병 신분이 아니라 전쟁 주체인 우크라이나 군 소속의 전투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러시아가 의용군을 붙잡으면 전쟁 포로로 대우는 해줘야 돼요.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가능성을 알아볼게요. 민간 군사기업인 PMC로 우크라이나 참전이 될까요? PMC는 의뢰를 요청한 정부
정부의 허가 아래에서 활동하는 민간 군사 조직이에요. 정규군이 하기 민감한 군사 활동을 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군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투 말고도 훈련, 치안 유지, VIP 경호, 물자 보급, 첩보 같은 활동을 도맡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PMC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문제는 아무리 PMC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같은 곳은 외교부와 국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전쟁 지역에 들어가는 거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용군 참전 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억지로 가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지원하신 분이 계신다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현지에 계신다면 부디 안전하게 귀국하셨으면 하네요. 전쟁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비극입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